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디 자서전 2. 간디는 철두철미 실천의 인간이다. 인도 독립을 위해, 인도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는 한시라도 실천 활동을 그만둔 일이 없었다. 그와 같은 실천운동은 간디가 사թ야, 진리 또는 아힘사의 법이라고 부르던 도덕률에 일관해서 의지하였고, 그런 도덕률은 그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간디에 있어서는 종교와 도덕은 서로 방편을 달리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밀접하게 결부되어 그의 실천운동을 밑받침해주고 있었다. 간디는 이렇듯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었다. 그의 인간 철학은 주로 자기가 개인적인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재발견하고 재평가한 인도의 종교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도의 종교심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 특징은 그가 아힘사를 샤타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아힘사에 대해서 샤타에 대해서와 거의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간디에 의하면 온 우주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미미하고 있는데, 이 힘이야말로 변전무상한 이 세계에 있어서 영구불변하는 유일한 실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 힘의 작용을 관찰한 결과 그 힘은 선을 위하는 힘이지 악을 위한 힘은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간디가 사թ야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힘을 말하는데, 그는 이 힘을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법, 즉 생명의 법, 자연의 법, 도덕률이라고 생각한다. 간디는 이와 같이 궁극적인 실제를 하나의 신비롭고 선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우주 속에서 질서와 조화 및 도덕률의 지배를 보며 이 도덕률이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의 지도 원리라고 간주한다. 즉, 간디에 있어서는 그런 도덕률은 인류를 지배하며 인간의 본성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항구불변의 인생 법칙이다. 그는 그러한 도덕률을 진리의 법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진리 또는 사թ야라고만 하기도 한다. 이 사탕은 경우에 따라 진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실은 사타라는 말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진실과 진리 이외에도 선량, 정의, 구국적 실제와 신, 이런 모든 속성들의 참된 실체도 아울러 의미한다. 그리고 간디 철학에서 이 사թ야에 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아힘사도 사թ야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존립 그 자체가 의거에 있는 보편적인 제1원인이다. 정오와 전쟁으로 인한 과거 속에서도 인류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그런 파괴의 법보다 더 고차적인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간디는 생각하는데, 그 법이 다름 아닌 아힘사의 법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애정, 동정, 자비, 관용, 봉사, 자기 희생 등의 적극적인 의미와 아울러 비폭력, 불상해와 같은 소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간디는 그 적극적인 측면을 사랑의 법 내지 사랑이라 부르고, 그 소극적인 측면을 비폭력의 법 내지 비폭력이라 불렀다. 아힘사의 적극적인 면은 인간이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사랑을 저까지 포함하는 온 인류에게 확대시키는 일이요, 소극적인 면은 사리를 더욱 추구하거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의로웠던 생목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상관한 일이다. 그런데 간디 철학에 있어서 이 아힘사와 사թ야의 관계는 마치 꼬인 새끼와도 같아서 나누기는 어렵지만, 아힘사는 수단이고 사թ야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간디는 아힘사를 통하지 않고는 사թ야를 발견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육신을 가지는 인간은 자연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기 시험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자기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을 점차로 육신의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어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간디는 아힘사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아임사에 관하여 간디는 소년 시절부터 뼈저린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15세 때 형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그의 형 팔찌에서 금을 조금 떼어 팔았던 도둑질 이야기가 그것이다. 간디 1869에서 1948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사상가, 서부의 포르반다르 출생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다. 1887년 18세 때 영국 런던에 유학하여 법률을 배우고 1891년 귀국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893년 소송사건을 의뢰받아 1년간의 계약으로 부인과 함께 남아프리카 연방의 더반으로 건너갔다. 이 남아프리카 여행은 간디의 생애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왔다. 당시 남아프리카에는 약 7만 명의 인도 사람이 이주해 있었는데 백인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에 그는 거기에 사는 인도 사람의 지위와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결심하고 남아프리카 연방 당국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투쟁 단체를 조직 1914년까지 그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동안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 아힘사, 살아있는 모든 것의 불살생을 중심으로 하는 간디주의를 형성하였다. 간디 자신이 전개한 인종차별 압박에 대한 투쟁 사티아그라하 및 자기 실현을 위한 인격 도야와 수양을 노력은 어느 것이나 훗날 간디가 인도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의 모형이 되었고 또한 아슈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인의 정신 개조 계기의 토대가 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최초의 사티아그라하 투쟁은 1906년 아시아인의 등록법을 제정한 트란스발주에서 일어났다. 이 투쟁은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인도샤를 비롯한 여러 차별법에 반대하기 위하여 계속되었으며 남아프리카의 여러 주로 퍼져나갔다. 특히 1914년 44세가 된 간디가 선두에 서서 행진한 나탈주에서의 트란스발주까지의 사티아그라하 행진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간디를 비롯한 행진 참가자 4,000명은 남아프리카 당국에 체포되었으나 악법에 반대하는 주장은 세계적인 여론의 동정을 모아 당국을 굴복시켰다. 결국 아시아인 구제법이 제정되어 인도인에 대한 차별법은 모두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투쟁으로 간디는 남아프리카의 간디에서 약 세계의 간디가 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명을 다한 간디는 1915년 귀국하였는데 정치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토지분쟁의 해결 등에 노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인도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전쟁 후 영국의 배신과 1919년 롤라트 법안과 같은 반란 진압 조령의 시행 때문에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도 여러 곳을 두루 순회하였고 수방운동을 장려하였다. 1919년 인도 국민회의파의 연차대회에서는 간디의 지도하에 영국에 대한 비협력운동 방치 및 채택, 납세 거부, 지역 거부,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폭력 저항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반영 비폭력 운동이 선언되고 외국제 직물의 불매운동은 성공하였으나 인도 각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1922년 간디의 유호소로 운동은 잠시 중지되었다. 그동안 간디는 투옥대가 되었다가 풀려나왔으며 1924년부터 1년간 인도 국민회의파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수방운동으로서 인도인의 자력에 의한 농촌 구제에 나설 것을 역설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929년 연차대회에서 국민회의파의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완전 독립을 선언하였고 61세가 된 간디는 1930년 3월에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소금세 신설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구금되었으며 1931년 석방 후 의인 총독과 절충한 결과 간디 의인협정을 체결하여 반영 불복종 운동을 중지하였다. 간디 의인 협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합정책을 쓰는 영국 당국에 항의하기 위한 불복종 운동을 재개하여 투옥됐다가 1932년 석방된 이후부터 인도 카스트의 최하층인 하리잔의 지위 향상에 진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인도의 찬성을 얻지도 않고 인도를 전쟁에 투입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한 인도는 완전 독립의 약속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반된 이해관계로 타결을 붙지 못하고 1942년 폼페이 대회에서 국민회의파와는 영국 세력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여 공전의 대규모 반영불복종 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해 간디는 73세의 노령으로 다시 체포되어 1년 9개월의 욕구를 치렀다. 전쟁 후에는 인도를 하나의 감옥으로 보고 전하와 굶주림으로 거칠어진 인심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도의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힌두 이슬람 화해를 위한 인도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주권을 넘겨줌에 있어서 인도의 대정당인 국민회의파와 전 인도 이슬람 연맹이 인도를 둘로 분할 독립할 것을 협정한 결과 오히려 격렬한 힌두 이슬람의 대립 소동이 벌어졌다. 1947년 7월 인도가 이러한 분란 속에서 분리 독립했을 때 간디의 나이는 78세였으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가장 격화되어 있던 벵갈에서 힌두 이슬람의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듬해인 1948년 1월 이 활동의 행선지를 뉴델리로 연장 뉴델리의 소유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1월 30일 반이슬람 구파인 한 청년의 흉탄에 쓰러졌다. 1922년 12월 인도의 문호 알-타고르의 방문을 받아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고 칭송한 시를 받고 그 후로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의 위대한 영혼은 인도 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인도에 있어서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사상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디의 주저 인도의 자치에서 지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서구 사상은 그의 단편적인 편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평화사상과 평화에 바친 업적은 실천면에서 볼 때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특히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